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벌써 사고 엿새째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와 팩트TV가 팽목항 현장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숱한 보도, 공중파와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텐데 저희 하루 종일 또 저희도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 진실만을 또 추려서 다가서고자 뉴스 모니터 저희가 또 했는데요. 네. 먼저 오늘 뉴스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있는 공중파 뉴스였다면 저희가 오늘 주요 뉴스를 이렇게 쭉 뽑아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구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시 오늘 정오 12시 반에 저와 저희 고발뉴스 팩트TV 취재 제작진들이 사고 현장까지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의 바지선을 타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문제의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잠수 장비의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해서 투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 조금 전 밤 10시에 이곳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해서 도착까지를 영상으로 담았고요. 지금 저희 동행했던 고발뉴스 취재들이 PD들이 열심히 동영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대단히 느리고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투입 준비를 마치고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생존자를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다가갔다가 결국 투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슨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 선상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초 지점을 세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거부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종인 대표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오늘 스테이지 또 정리를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가 해주셨는데 네. 잠시 조금 전에 한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에 이곳 팽목항 부두에 있는 피해자 대기실에서 학부모들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는 가정에서 학부모 회의 학교마다 열리고 있고 여러분들 학생님은 아실 텐데 학부모 회의가 열립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부두에서 생존자를 기다리던 학부모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늘 작전 내용이 마지막 작전 내용이 다 종합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창문 5개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창문 5개를 깨뜨려서 무려 39의 우리 아이들이 인연이 됐습니다. 네. 피해자, 사망자들이 인연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1개를 오늘 밤까지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창문을 깬다고 합니다. 특히 3층, 4층 쪽에서 2학년 8반, 9반, 10반이 우리 아이들이 대거 한 100여 명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이쪽에서 대거 다수의 우리 사망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 밤에는 지금 물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뒤에 이제 11시 넘어서 정도가 되면 다시 주책 작업을 재개한다는데요. 이때 2학년 8반, 9반, 10반까지 우리 아이들 무더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존자 구출이 아니라 인양이라는 말이 불경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던 참담한 소식이죠. 받아들이기 싫었던 단어인데요. 구출이라는 단어를 인양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학부모 회의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루 이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덜 훼손된 얼굴로 조금이라도
전보다도 더 깨끗한 얼굴로 인양돼서 수습될 수 있었으면 한다. 예, 거의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작업 상황이 최종적으로 보고된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내용은 뭐 다른 언론에 보도되지 않겠을 겁니다. 90도가 기울었고요. 현재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제가 누워 있으면 이 선수부 쪽에 이렇게 바지선이 앵커로 해서 4개가 이렇게 식상 다리처럼 4개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이 떠 있고요. 들어보세요. 네. 여기에 90도로 이렇게 갯벌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위에 바지선이 있고요. 바지선에서 4개가 이렇게 앵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140m 정도 되니까 여기서 다시 그 보트를 타고 계속 돌면서 포인트 잡아서 잠수차들이 내려가서 작업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은 요거를 좀 벌려서 바지선이 옆으로 하나 더 이렇게 위로 온답니다. 그래서 바지선 2개를 통해서 더 많은 잠수차들이 뛰어내린다라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사망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30구가 인양됐고 현재 추가로 100구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요. 내일이면 뭐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항공모들 입장에서는 분향소 그리고 향후 장지, 일용소 이런 문제들이 그야말로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악몽 같은 단어들이 현실이 이제 닥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은 당장 현실성이 적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총리가 분향소를 약속하고 정원 총리 지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다시 강력하게 정부 쪽에 요구를 해서 일용소와 장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홍보회의 대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화랑유원지라고 있어요. 네. 화랑유원지 쪽에 일용소 그리고 장지는 아동보호묘지 쪽에 얻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그래서 추모공원은 어렵더라도 일용소와 장지는 확보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내일 8시에 학부모회의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바쁜 와중에도 하루 종일 비와 눈과 그리고 여러분들 뻥 뚫려버린 마음을 우리 세월호 뉴스와 관련해서 계속 열어놓고 계셨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뉴스들 간단히 우리 오창근 아나운서가 네, 어제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요. 제가 2가지 정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망자 명단 그 현황판 앞에서 안행부 국장으로 알려졌죠. 송영철 안행부 국장 지금 이제 직위 해제가 됐는데요. 기념사진 직위해제가 아니라 사표가 수리가 된 거죠. 네, 사표가 완전 수리가 됐는데요. 알려졌던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의 1호 훈장 대상자였답니다. 그 훈장의 그 명칭은 부패 방지 부문 훈장이었죠. 그리고 참 안타깝고 공무원이 부패보다 더 나쁜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건 사실 정신적 부패죠. 2차 살인이죠.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다시 사망자 명단으로 갔는데 진짜 안타까운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가족들을 위해서 제발 사진 촬영을 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기본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꼭 써놔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막내 아들이 페이스북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차마 읽기도 민망한데요. 잠깐 언급을 해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창석 아나운서가 쓴 글이 아닙니다. 누가 쓴 글이라고요? 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막내 아들의 페이스북 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킬 것을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 자체가 현재 굉장히 미개하다라고 쓴 거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따지고 보고 싶은 게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어떻게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에게 신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구조 활동에 대한 내용,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철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 부분이 그 있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몽준 씨 정치인답게 바로 즉각적으로 사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이 없는 아들의 행동이었다. 가르치지 못한 나의 부덕의 소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부덕한 사람이 과연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공직자라면 좀 다른 상황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보고 배웠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정몽준 씨 아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참 대한민국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이곳에도 보면은 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배후에 종북 세력이 네.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정부의 무대책, 그리고 엉터리 집계, 컨트롤타워 부재, 대책 부재, 이게 전반적인 그야말로 안전 시스템의 붕괴,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질타와 그야말로 비판을 마치 정치적 공격인 양 정치 공세화 시켜버리는 이런 네. 기술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동인데요.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들은 아주 정상적인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고, 네. 정말 생활하기에 팍팍한 일상을 영해가는 우리의 생활인들인데, 그분들이 언제 뭐 데모 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엿새 만에 상당한 정치 색채가 입혀져 버려. 그렇죠. 정치 의식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 그분들한테 정치 색채, 빨갱이 색깔을 더 씌우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네, 그리고 당초 MBN과의 인터뷰 영상이 논란이 됐었죠. 홍가혜 씨가 경찰에 체포 소식을 듣고 자진 출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네. 혐의를 인정했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나왔나요? 네, 딱 그런 식으로만 나왔죠. 기본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가 소송 83번 걸린 소송 중에 한 20번 정도는, 유경 검사로서 30분 정도는 제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의도입니다. 성립 요건이 되려면 그럼요. 자기가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알고 네, 상대방을 그야말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자신이 민간 국내 자격이 없었고 해외에서는 다이빙을 했던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앞서서 왔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앞서서 왔던 것 같은데, 다이빙을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그때만 해도 원활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보급이.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나갔죠. 이를테면 뭐 아이들이 살아서 뭐 보였다든지 뭐 이렇게 노크라는 소리를 들었다더라, 네. 이런 건 사실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대충 뭐 시간이나 떼고 가라, 떼우다 가라, 이런 것은 해석의 문제는 있었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생존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걸 못 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한 폭발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잘못이 있는데, 제가 뭐 법률 검토를 주변의 변호사들, 제가 많은 분들 알지 않겠습니까? 네. 의뢰를 해봤더니 상식 그 의도성에 대한 부분,
그게 죄가 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퉈봐야 할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또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네, 또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내일이죠. 22일 안산 단원고 학부모님들께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답답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내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휴지 좀 줘. 하나 더 있으면 그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와 네.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초 이곳 현장에 오기 전에 며칠 전이었죠. JTBC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자체를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해부했다고 심의 결정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심의키로.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제24조 2항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이것을 위반했다. 그래서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다. 그냥 저도 그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네, 마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종인 씨의 출연이 문제가 된다고 제소한 심의위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마치 그 다이빙 벨이 상당히 혁신적이고 수색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현재 수색 구조 당국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이 구조 당국과 정부를 음해하는 목적, 의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종인 씨를 방송에 출연시킨 그 자체만으로 현재 구조당국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했는데, 그렇다면 이 구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당국이 잘못했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구조하라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음해한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이 박근혜 박 정권이 와서 사실 시킨 대로 네,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JTBC는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에 항명하는 건가요? 방통심의가. 자, 그렇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준비된 내용 있나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크게 수면 위로 오르진 않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교감 선생님, 생존자 중에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사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살아남은 생존자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리외상 증후군이 포착이 됐고 심리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 뭐 보도 보셔서 아실 텐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남은 분들, 특히 이제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지금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도 한 피해 학부모 네, 가 이쪽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눈물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밉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살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학부모들 위로도 하지 않고 이런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만 저희가 청와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께서도 대단히 괴로우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좀 배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VCR이 준비가 아직 안 됐지요. 네, 오늘 새벽 1시였습니다.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가 도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12시간 11시간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항구에서. 그리고 드디어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3시 반에 해당 해역으로 도착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이빙 벨이 뭔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뭐 전가의 칼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본 것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 같은 기대와 희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무슨 제가
저 제품 뭐 판매원도 아닙니다. 저 그렇죠. 제품은 이종인 씨가 직접 만든 거래요. 아. 그래서 3번을 벌써 써먹었답니다. 아, 활용을 직접 해본 거네요. 네. 그러니까 270여억 원을 들이고 심해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사용 못 해본 대한민국 해군과는 달라요. 이분은 자기가 직접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자기 한국 지형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겉에서 보면 여러분들 오늘 사진 보셨습니다만 네. 이게 쇠 파이프가 아니에요. 통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무게가 한 3톤 정도 나가게 일부러 만든 거죠. 아. 그래서 웬만한 조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냥 조류에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특별히 3톤 정도 되는 게 막 이렇게 흘러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판하고 계신 게 있는데 세월호가 침하되고 바닥이 쏠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서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는 곳에 발을 딛고 서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동으로 파묻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발바닥 밑에 있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간질간질 빠져나가면서 여러분들 자꾸 아래로 침하되지요. 그겁니다. 아래가 뻐리고 그런 해수욕장의 성분이기 때문에 자꾸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배 밑에 있는 흙을 파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자꾸 바지선을 대든 크레인으로도 위로 좀 이렇게 좀 묶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이빙벨. 그렇죠. 다이빙벨 같은 경우는 3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쏠려 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쏠려 다닐 수 있을지 모르니 바지선에서 배 밑바닥까지 와이어 쇳줄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다이빙 배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견고하게 팽팽하게 조여진 것이기 때문에 조류가 어마어마하게 거세도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로 다닐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원리인데 이런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전혀 모르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데 저도 오늘 트위터에 한 200건 정도의 비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지난 12.19 부정선거 당시에 제가 많이 봤던 이상한 얼굴, 외화, 무슨 뭐 외국 여배우, 그다음에 이상한 글씨로 이렇게 등록된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 저 혹시 국정원 쪽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속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다이빙 글에 대해서 네. 그런 글을 올려주시는 걸 봤는데 무지하면 용감할 수 있지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거의 10시 다 돼서 돌아왔는데요. 네. 그 시간 동안 일어났었던 일을 저희가 VCR 2개를 준비했는데 아직 편집이 덜 끝났나요? 어떠세요? 네? 1분이면 된다고요? 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곧 이제 저희 동영상 뭐 너무나 방대한 양입니다. 저희가 새벽 1시부터 네. 오늘 지금이 지금 이제 11시 1시 27분입니다. 몇 시간입니까? 11시면 22시간이죠. 네. 22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카메라를 2대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어떤 또 논란에 휩싸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다면 또 이 또한 얼마나 우리가 기록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카메라 2대를 22시간 동안 돌렸습니다. 정말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희망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도착했고, 네. 그 동영상이 뭐 22시간을 2대로 찍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편집하려면 보통 뭐 한 달 가량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 궁금하시니까
당장 저희가 편집하기 좋은 것만 짧게 좀 붙여봤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일단 요 정도 관람하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함께 보시죠. 네, 12시 33분 정오가 좀 넘은 시각에 평목항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3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요. 제 뒤편으로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사고 해역이 이제 바로 성큼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하지만 바람에 비해서는 파고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햇살은 맑고 다만 구름이 좀 껴 있습니다만은 작업하기에 별 무리 없는 날씨라고 합니다. 이제 향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바지선을 선체 윗부분에 앵커를 통해서 고정을 한 뒤에 저녁 6시가 넘어서 본격적으로 다이빙 배를 통한 잠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오히려 어두운 상황에서 플래시를 이용해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20시간까지 최대 지상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서 다이빙 벨 안에 그 에어포켓이 형성되기 때문에 힘들면 바로바로 수중 심해에 있는 다이빙 벨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시간 동안 계속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분이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품고 참 어렵게 떠났습니다. 희망을 품고 어렵게 떠났습니다. 이제 사고 현장 거의 가까워지는데요. 희망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이 배 힘있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난치나 저갖고 성능이라든가 이게 썼을 때 어떤 거 그다음에 못 들어가게 하냐고. 저 4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4일째.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오케이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셨습니다. 오케이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1세로 나이나 건강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고 사망 시 네, 바지선은 다시 사고 해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5시 30분, 오후 5시 30분. 이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한 게 오늘 새벽 1시. 16시간 30분 동안 지난 6일 동안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잠시라도 희망이 빛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짜여있는 구조팀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저 기다리고 있는 다이빙 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배는 사고 해역을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짧았지만 잠시라도 희망이 가능했기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는 이 전화기가 터지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더 속 터지는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11시간 동안 네. 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됐죠. 그리고 지금 22시간 동안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정말 이 불어대니까 정말 좌절감이 너무, 상실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말 기다리던 장비가 들어가고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어뒀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저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반전의 계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정말 다행인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효가 되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이빙 벨에 대해서 뭐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국내 한 대밖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만들어서 팔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구조 당국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렸다면, 만약에 구조 당국이 지금까지 하는 일을 투명하게 CCTV로 지상으로 중계방송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면 이렇게 불신과 불소통이 넘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 장비는 저는 뭐 이를테면 4명이 앉아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뭐냐면 아주 단순한 장비예요. 깡통을 뒤집어 쓴 겁니다. 네. 깡통, 큰 깡통, 드럼통을 뒤집어 쓰고 이 4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서 중고압 산소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허리춤까지 여기서 에어 그 캡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빵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입구까지 이 다이빙 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큰 배에서 나와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다시 와서 여기서 풍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 현장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소통을 보통 20분, 30분짜리, 40분, 50분짜리 쓰는데 가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쓴대요, 당도할 때까지. 왜냐면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작업하기가 용이하겠죠. 네. 산소도 많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 선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 장비 써보지도 못했어요. 네. 만약에 이전에 구조당국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했다면 저는 이 다이빙 벨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으로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 많은 국민들, 가슴이 뻥 뚫린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 장비의 장점은 뭐냐면 네. CCTV가 이 벨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러 나가는 줄. 잠수부의 머리에도 CCTV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작업하는 내용이 바로 물 위에 있는 센터 바지선으로 다 동영상이 중계가 돼요. 실시간으로. 그럼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제가 트위터로 중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최소한 생명을 구출하지 못했더라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구조 활동에 대해서 밖에 소상히 알렸다면, 네. 소통시켰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정말 우리 잠수부들 현장에 가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었는데 보트가 한 4-5대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보트마다 한 4분, 6분, 8분 이렇게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작업 중이신데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고생하고 그에 걸맞는 지금 대우를 못 받고 계신데 저희도 안타깝거든요. 네.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번째 VCR이 준비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트위터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을 달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하루 종일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좀 질문들에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답해드리면서 저희가 2번째 동영상 편집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질문에 앞서서 부탁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제가 무겁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무인 로봇을 선내 진입시켰다 하는 뉴스와 오보라는 뉴스가 공존합니다. 부착된 카메라로 찍었다는 영상도 수중 탕지기 파형만 잠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무인 로봇이 선내 진입한 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ROV라고 하는 미제 장비인데요. 네. 유속이 빨라서 네.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시 뭐 스탠바이 중이라고 하니까요. 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큰 네. 성과가 없는 거네요. 특히 전문가들에게 제가 취재해 보니까 ROV 같은 경우는 개활지에서 이렇게 뭐 다니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선 내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 내에는 부유물질이 엄청나게 지금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거 헤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열악한 구조 조건인데 이 ROV가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프로펠러가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건데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 대단히 피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서 특히 복잡한 미로에서 많은 부유물질, 데빌인가 에비 뭐 이렇게 데빌이라고 하는 그런 부유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상당히 작동이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인 대표 다시 작업할 가능성 없나요? 일단 이종인 대표는 저희 이 오른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왼쪽으로 작은 접안 구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안돼 있는데 일단 오늘 밤까지는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구조 당국이 요청을 하면 제가 22시간 동안 동행한 우리 이종인 대표 입장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 뭐 VCR 두 번째 게 준비가 됐다는데요. 질문 하나만 더 네. 받고 말씀 VCR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종인 질문들. 네.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네. 이종인 대표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해경이 말했을 텐데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종인 대표님한테 그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종인 대표의 답변은 그럼 한번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최초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진행해 주세요. 뭐래요? 돌아가래요? 지금 이제 어떤 식이냐면 네. 거기 보면 이게 우연이래. 우연히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대. 네. 네, 이것도 또 다시 그 저기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야. 그리고 바지가 저기 있는 바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크레인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대. 뭐 이거를 어디다 이쪽에 앵커를 놨는지 하여튼 네 군데 해서 이렇게 여기 고박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입구 그 각 세력들이 각 이제 각 구조 세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이런 구조팀. 네. 이 세력들이 뭐 UDT 뭐 해갖고 여기 본 V가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V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기다 이렇게 놓겠다. 네. 뭐 한 10m, 그럼 20m를 뛰어서.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작업 중인 분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를 우리를 놓으면 네. 이 사람들이 작업에 방해를 받는다고. 사실은 더 이상 아무 저희가 없어. 방해를 받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왜? 하지만 닿는 거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바지를 거기다 대는 거는 안 된다.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를 인정을 한다면 이게 무슨 대수야. 이거 몇 분 들어가 있는다고 뭐 한다고. 어? 그리고 배 이거 조금 해서 닿는 게 무슨 수야. 뭐 언제 끊어져 이게. 그건 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일을 그 사람들이 나를 시키고 그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 뭐라고 시켜. 내가 하는 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보나마나 뻔하잖아. 지금 이걸 테스트 안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도 이거는 확실한 거고 우리가 썼던 거고.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거 가까이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 규모를 봤을 때 이게 그 조류 뭐 2, 3넛도 친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믿음이 안 가냐고. 옆에 묶어놓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해서 줄 해서 이렇게 스퀘어링 라인을 매기지. 침몰선이 있는데 거기 저기 침몰선이 있는데 여기 현재 빠지가 이렇게 고박이 돼 있어요. 그 작업들 하고 있잖아. 여기 부위들 다 설치해 놨잖아. 우리가 배를 사용한다고 여기다 빠지를 한 뭐 10m 20m 옆에다 이렇게 댈 경우 이 사람들이 작업을 못 하는 거야. 네? 그걸 대갖고 작업을 못 하게 하면 되겠냐는 거.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앵카를 배를 운영하려면 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언탑을 시키기 위해서는 앵카를 4군데 4포인트 워링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만 그래도 제시한 논리를 분석을 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지선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바지선을 두면 잠깐만요. 바지선이 있는데 그 밑에 한 20m 간격으로 바지선이 있으면 이 밑에 이 와이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와이어들끼리 자칫 이렇게 꼬일 수 있다. 마찰하는 과정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어지려면 한 1년 일해야 된답니다. 끊어질 때까지만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종인 대표의 진짜 하소연이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와이어들끼리 만약에 접촉이 돼서 끊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 와이어가요, 이런 쇠줄이냐, 쇠줄이 겹쳐서 이렇게 끊어지려면 한 1년 동안 작업을 해야 아마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작업하게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런 논리. 또 하나는 이 바지선을 했을 때 밑에 또는 이 부근에 있는 잠수사들이랑 충돌할 수가 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인 대표의 바지선은 이 바지선에서 배까지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팽팽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요렇게 다이빙 벨이 엘리베이터처럼 운항을 하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랑 겹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빠져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끝내 허가를 하지 않았지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바지선 옆에 바지선이 있으면 위험해서 허락할 수 없다고 했던 분들이 내일 바지선 하나 더 추가한답니다. 그 바지선이 어제 아침부터 계속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꿍꿍인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혹시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출발하게 된 배경에는 피해자 부모들, 가족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22시간 동안 저 바지선 위에 모든 대화
전화 통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22시간 동안 우리 고발뉴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신 소중한 장비 촬영하다 하나 깨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하나는 주먹 카메라, 하나는 조그만 카메라 2대 가지고 22시간을 돌렸어요. 정말 역사를 기록한다는 심정으로 잠 못 자고 돌렸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 피해자 대표분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셨습니다.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종인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 네. 최초로 보도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해경 측은 내려와 봐라 네. 라고 호의적으로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낮 12시 30분에 저희가 출항할 당시에도 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바지선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5개의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옮겨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있는 상태에서 옆에 바지선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가 시화로 간 게 아니라 이종인 대표가 시화로 간 게 아니라 옆에 설치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간 겁니다. 당초 출항 때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또 입장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발 기자만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22시간 동안 카메라 장비 2대 가지고 쉬지 않고 돌렸습니다.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불어의 이유를 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불어를 할 것이면 서울에서 혹은 보트에 옮겨 신기 전에 하지 왜 하필 다 도착해서 변심을 한 건지 물어봐 주세요. 저희도 진짜 궁금하네요. 저희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분명히 와서 바지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 하는 취지의 허락을 받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부정이 된 겁니다. 아마도 저희가 추론으로 살펴보기에는 기존의 이 구조 방식에 대한 조금이라도 우월성이 증명이 되면 기존의 구조 시스템과 관행 또 컨트롤 타워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다이빙 벨이 들어가는 장면만 해도 달라 보이잖아요, 그림이.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찍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CCTV로 올라오는데 그걸 저희가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우리가 국가에 기대했던 최소한의 서비스를 처음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면서 지난 6일 동안 온갖 사기와 기만, 그 다음에 불성실과 불통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보다도 분노가 촉발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기자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사실 뭐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직접 비교 대상이 네. 이제 민간에 의해서 투입이 되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끌어왔던 정부에 대한 불신에 정말 직격탄을 날릴까, 그런 해석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혹시 우리 어제 저희가 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있었죠. 기념사진을.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뒤늦게 사퇴 그리고 사표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왔던 이주영 장관, 주무장관, 그 안행부 장관은 아니지만 그 사태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그 같은 자리에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해명을 요구했을 때도 자기랑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랑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고위공직자가 할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짝이라도 때리고 무릎을 꿇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라도 반성을 하고 내 부하 직원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을 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주영 장관의 책임을 저희는 명백하게 묻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던 VCR 짧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 올려주시면 답하는 시간 또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VCR 함께 보시죠. 자, 상황실에서 잠시 방문하고 우리 이주영 해수부 장관 일행, 아마도 이제 보좌진으로 보이는데 보좌진 일행들이 수고했으니까 우리 기념사진이라도 찍자, 이런 말을 2번 했다고 합니다. 우리 피해 목격자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금방 사진 찍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뻔뻔스러운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구호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이제 화가 날 대로 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대치 상황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상황실로 도망간 이주영 장관 일행 20여 분 동안 계속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경력들이 좀 깔리고 있는데요. 모종의 탈출 전략을 지금 꾸미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이제 회의를 막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녹취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실 앞으로 조용히 싸고 들어가서 드러나지 않도록 형성을 해서 빼내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반인의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보십시오. 편하지 않게 지금 접근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사복조 경찰관들이 한 100명 정도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편하지 않게 접근해라. 이게 이제 시민들 자극할까봐 그런 건데요. 이분도 지금 시민처럼 보이지만 경찰입니다. 이분도 경찰이고, 경찰이시죠? 네, 사복 입으셨어요. 경찰관 왜 사복 입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 사복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사복조 경찰관들이 한 100명 정도 이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주영 장관 일행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하다가 걸린 우리 이주영 장관 일행을 구출하기 위한 사복 경찰관들의 이제 작전이 시작될 텐데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작전 또 펼쳐지는지 계속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복조 경찰관 분들 이제 은밀하게 상황실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요분도 사복조로 보이는데요. 맞죠? 경찰관이시죠? 네. 은밀하게 지금 사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요분도 아마 사복조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경찰관인데요. 네, 경찰관들 사복조가 한 100분 정도가 이렇게 은밀하게, 요분들도 경찰관이시죠? 아니요. 아니세요? 경찰관 아니세요? 아닌데요. 이분 경찰관이시죠? 네, 조금 전에 저기서 대책회의 하신 경찰관들인데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지금 테러를 형성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35분가량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문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은 바로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구조를 재개해달라, 수색해달라, 뭐 다른 요구가 없습니다. 얼마나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테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찰관 분들, 얼마나 이분들도 고통스럽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건데 사복 입고 이렇게 테러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행부 장관은 테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테러가 없는 피해 가족들, 내게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진정성을 줄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주영 해수부 장관 지금 40분째 상황실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간히 들리는 우리 피해자 대표 말씀은 이제는
구조 대책을 진짜 내놔달라. 미국에 요청하든 일본에 요청하든 우리 군이 안 되면 민간인의 요청을 받든 여하튼 뭔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책상을 치면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퇴로가 이제 저희 언론에 의해서 노출이 되니까 저 반대쪽 문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무관이 한 분 계신데 그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쪽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보다는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우리 이주영 장관의 속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써도 되는데요. 왜 안 나오냐고 쓴 게. 우리 신발 지금 썩 자, 이주영 장관, 그 보좌관들이 기념사진 찍은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주영 장관. 자, 기념사진 찍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지금 피해자들이 많이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사과를 의사 없느냐? 사과를 의사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치했던 사복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기자들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대책에 대해서 내놓은 게 없느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의 준비된 그 사복조 경찰관들에 둘러싸여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유유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기자들의 둘러싸이고 그 물론 안쪽에는 사법경관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100m 이상을 이렇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을까요? 이주영 장관은? 자, 이주영 장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말씀하세요. 자, 좀 진정하세요. 자, 우리 피해자 가족들께서 직접 들으셨다는데 사과할 의사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길어요? 오늘 사진 촬영은 그럼 보좌진들이 한 겁니까? 아니 제가 저 보좌진도 여기 없습니다. 그럼 누가 촬영한 겁니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그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니 확인해서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한테 이따가 물어보시면 그 가족이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보좌관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누군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CNN에서 그 배가 바닥에 있는 미상의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자동이 한 번만 자동.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오하 아나운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봤는데 어떠세요? 봐도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의 행동인가 행태인가 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고 믿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 단편적인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정부 또는 재난대책본부, 사실 해수부가 지금 재난대책본부 아니겠습니까? 컨트롤타워죠. 컨트롤타워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정말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서 민주화가 훼손된 나라에서, 소통과 투명성이 훼손된 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회적인 병리가 생겨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가 아래로부터 흔들리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어떻게 저해되는가 하는 것들을 현상을 정말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구나. 자, 여러분, 안행부에서 시작해서 해양수산부로 컨트롤타워가 옮겨갔습니다. 하필이면 안행부 가장 최고 엘리트 공무원 간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의 장관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네. 직접 간접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찍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고위공직자가 국가기록원이죠. 원장으로 노미네이트가 되고 어떻게 이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최초의 서훈 대상자가 될 수 네, 있었는지. 그것도 부패 방지로.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자, 저희가 동영상 나가는 동안 네. 많은 분들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답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순서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해경 측에서는 이종인 대표 바지선 출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데 분명히 이종인 대표는 해경 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사비를 들여 출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경 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경 측에서 옳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출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피해자 대표분께서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피해자 대표분 또는 그 담당자도 바지선을 바로 현재 위치된 바지선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만 아니면 허락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들뜬 제 배 위에서의 스탠드업 보시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해경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입장이 바뀌었거나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보게 되네요. 자, 편집해서 조금 전에 내보내드렸던 우리 이런 영상들을 TV에 나오도록 각 방송국 뉴스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영상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국에서 보고 모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요. 저희가 팩트TV나 고발뉴스나 100% 후원, 저희는 광고 받지 않습니다. 100% 후원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동영상입니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 뒤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그리고 케이블에서 원하면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출처만 밝히면. 하지만 그분들 갖다 쓰지 않을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이빙벨과 바지선과의 통신이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CCTV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조종실에서 아래서 작업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무엇이 진실이고 언론이 얼마나 엉망으로 썩었는지 실감하면서 시청했습니다. 이런 말씀. 자, 더 이상 다양한 질문들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트위터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아주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좀 추워서 좀 손발이, 네. 입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엉터리 진행자들인데 여러분들 듣기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마음이 좀 아팠고, 사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에 그 무책임한 그리고 능력 없는 해경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그 피해자 가족 대표분께서 하루빨리 구조를 해야 되고, 더 오래되면 자기가 한번 해경 배를 타고 나가봤는데 시신이 훼손되면 내가 사랑하던 아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시신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알 수 있을 때라도 구조를 해야 한다. 시신이라도 인양을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사건 발생 엿새째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는 그냥 이런 영화가 있었을까요? 재난영화도 이런 재난영화면 영화 보고 나서 아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악독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 있을 수 없는 그런 영화 속에 저희가 빠져있는, 이 러닝타임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절대적인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십니다. 자기들이 여기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밤마다 여기 이쪽은 여러분들 생존을 기다리는, 생환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있고, 이쪽에는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안치소가 있습니다.
이 양쪽을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저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저희가 보도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22시간 동안 바지선에서 지내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많은 우리 네티즌 분들께서 그래도 함께 잠시라도 희망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6일 동안 여러분들 희망 너무나 그리워하셨죠?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떤 네. 희망을 꿈꿔볼 수가 있을까요? 여하튼 이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의 뉴스를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TV와 고발뉴스가 보내드린 현장 생중계,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